챗GPT의 글쓰기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례를 좀 들어드린다면, 제가 IT 혁신팀에 마지막으로 있을 때가 밑에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 회의실에 우리 직원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제일 그 직급이 낮은 그 사원들이 고참 사원들한테 각종 다과나 커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밑에 그 신입 사원한테 내 커피 한 잔 부탁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직원이 생각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직원이 생각하는 커피의 기준으로 아마 해가 올 겁니다. 나는 아메리카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직원은 따뜻한 프린커피를 가지고 올 거예요. 왜? 내가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놔놓고 직원 보고 왜 이걸 타왔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이 생성형 AI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에 쭉 여러 차례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프롬프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즉 생성형 AI한테 내리는 명령이 내가 원하는 해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오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어,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니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꼭 숙지하시고 뒤에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챗GPT의 이제 프롬프트 작성법은 명확하게 목적을 정의를 해야 되고, 또 그 목적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목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 독자도 설정을 하면서 두루뭉실한 대답이 나왔을 때도 명확하게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할 결과물의 분량도 제공해 주면 생성형 AI는 거기에 걸맞게 답변을 주는 그런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쁜 프롬프트 사례라고 제가 제목을 매겼는데요. 나쁜 프롬프트 사례는 여행의 경우 여행을 가고 싶어 추천해줘 이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 목적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맛있는 요리를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리 시간과 음식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요리를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줘. 이런 질문보다는 개봉 연도라든지 장르를 명시해두면 거기에 맞춰서 추천해야겠거든요. 건강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줘. 이런 어떤 그 처음부터보다는 구체적인 건강 목표와 음식 종류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뒤쪽으로 계속 반복될 텐데요. 그만큼 프롬프트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 역사적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려줘. 특정 시대와 사건을 명시하는 것. 이렇게 해야 뭐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생성형 AI는 거기에 맞는 버금가는 답변을 줄 것이다. 그 문학적인 부분도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줘. 이것보다는 재미있는 장르나 주제를 명시해 주는 것이 훨씬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부분도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과학 분야와 논의 주제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프롬프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 추천해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프롬프트를 바꾸느냐 하면 다음 주말에 갈 수 있는 서울의 숨겨진 명소 5곳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바꾼다든지 맛있는 요리를 알려줘에 대한 어떤 프롬프트, 좋은 프롬프트라면 30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최신 요리 레시피 3개를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영화 같은 경우도 재밌는 영화를 추천해서 이 부분을 지난 1년간 개봉한 액션 영화 중에서 평점이 높은 영화 3편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다. 건강 부분도 몸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줘 보다는 체중 감량을 위해 추천할 만한 고단백질 저칼로리 음식 5개 좀 알려줘, 추천해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역사에 관련 부분도 세계대전에 대해 알려줘 보다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문학 부분도 현대 소설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 3권을 추천해 주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쁜 그 프롬프트가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보다는 이런 어떤 양자 물리학의 기본 원리와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을 소개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프롬프트에 이거 꼭챗 GPT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프롬프트에 설계 구조의 최적화라고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내용과 출력으로 구분이 되고 그 내용에는 조건, 즉 역할이라든지 주제가 들어가면 좋겠고, 출력 부분에는 그 출력의 분량이나 어떤 포맷, 형식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프롬프트다 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좋은 프롬프트 예 중에서 여행 부분은 다음 주말에 갈 수 있는 서울의 숨겨진 명소 5곳을 추천해줘. 이렇게 해서 공식이하고 대입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 조건, 즉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말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서울에 숨겨진 분량은 명소 5곳, 5곳, 3곳, 10곳, 뭐 이렇게 되겠죠. 분량이나 형식은 추천해주라. 이런 의미도 추천.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조건, 주제, 분량, 형식이 이 여행의 프롬프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프롬프트 사례라는 거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한번 볼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 추천할 만한 고단백질 저칼로리 음식 5가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자, 조건에 관련되는 부분, 체중 감량을 위해 추천할 만한, 그리고 주제, 고단백질 어, 저칼로리, 그리고 분량은 음식 5가지, 형식은 알려줘. 예를 들어서 이 분량을 빼면 챗GPT나 생성형 AI가 알아서 추천을 해줘요. 그랬을 때 그 많이 알려주면은 많은 시간이 또 그걸 감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적게 알려주면 정보가 빈약해질 수 있으니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프롬프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 AI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모델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죠? 네.
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 이 말씀이시죠. 나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도 이것보다는 좋은 사례는 2023년 1분기 매출 보고서를 작성해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포함해줘. 이렇게 되는 거와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는 부분들의 답변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겠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를 그려줘. 그려는 줍니다. 근데 생성의 AI가 알아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사례를 프롬프트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아이는 짧은 머리에 파란색 티셔츠와 노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어. 여자아이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머리에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구들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어,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구들 일러스트는 낙서처럼 자유롭게 그린 그림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또 한번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적절한 맥락이나 문맥을 제공해야 된다. 컨텍스트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성형 AI가 주제를 이해하고 더 풍부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답변 사례 한번 보고 화성에 인간이 사는 공상과학 단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물론 작성을 해주겠죠.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 형태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화성을 배경으로 인간이 사는 SF 단편 소설을 쓰고 있어. 화성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 사회가 겪을 수 있는 독특한 문제나 갈등을 설정하고 너는 미래 기술과 우주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SF 작가야. 인간이 화성에서 겪을 수 있는 생존 문제나 환경 적응,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관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3개에서 5개 제공하죠. 환경 적응 실패나 외계 현상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돼. 이런 형태로 좋은 사례를 주게 되면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계속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프롬프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챗GPT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생성형 AI에 제미나이나 그리고 퍼블릭스트나 그리고 그록이나 다 동일합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고서 다른 행태별로 예시를 드리는 또한 예시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예를 생성의 의한테 주면 그게 표가 됐든 글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그런 내용들을 예시를 주게 되면 생성의 AI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답변의 형식을 예시로 제공하면은 더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나쁜 사례는 고객에게 감사의 말을 작성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고객에게 감사의 말을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시를 뭐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런 형식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준다. 또한 나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일러스트를 평면적으로 그려줘. 여기에 나오는 프롬프트보다는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어린이 이미지를 그려줘. 어린이는 노란색 모자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12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 형태로 만들어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하나 이미지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성형 AI는 여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준다는 것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사항을 맹시한다는 것. 제약 사항을 시간적 또는 공간적 제약을 주면 더 관련성 높은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나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좋은 사례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사례는 해변의 푸른 바다를 그려주세요 보다는 해변의 푸른 바다를 그려주세요 하고 해변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16백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런 어떤 제약사항을 명시해 두면 생성형 AI는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대상이나 청중을 설정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 청중을 설정하면 모델이 더 적절한 수준의 응답을 제공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좋은 사례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태양계를 설명해 주세요. 대상은 우주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아주 상세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프롬프트 출력 형식을 요청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끝났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 출력해 달라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생성형 AI는 답변을 적용해 줍니다. 따라서 특정 형식을 요청하면 원하는 구조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양식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작성해 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표로 작성해 주세요 보다 좋은 사례는 어떤 표로 작성해 주세요로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구성 요소, 질량, 크기, 특징을 제목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프롬프트 출력 형식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써주세요. 생성해 주세요.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 형식으로 써주세요. 표 형식으로 써주세요. CSV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뭐 어떤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HTML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그 프로그래머는 자바스크립트, XML, 자바, C++ 등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또 코딩해 주세요. 그리고 이모지 형식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그래프 형식으로 시각화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막대 그래프나 Y자. 그리고 도식 형태로 시각화.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차트. 이런 형태로 출력 형식을 알려주면 생성형 AI는 거기에 맞춰서 출력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프롬프트 이제 작업 형식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텍스트 작업을 요청을 할 때는 뭐 써주세요, 출력해 주세요, 요약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비교해 주세요, 변환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 형식으로 작업을 받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 컴퓨터 말미에 요청을 한다고 됐어요. 그리고 생성이나 제작을 해주는 어떤 내용은 생성해 주세요, 그려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뭐 추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재구성해 주세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해 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새로운 생성이나 제작을 할 때는 이런 어, 프로모트 말미에 명령어를 주면 좋다 이런 의미고 분석 및 평가 방법은 설명해 주세요, 분석해 주세요, 예측해 주세요, 평가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말미에 프로모트 말미에 적용을 좋고
뭐 업데이트나 시각화는 어떤 것을 맞춤화해 주세요. 뭐 업데이트해 주세요. 시각화해 주세요. 이런 힌트로 작성해 주면 뭐 이게 불변의 원리는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생성형 AI가 회신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